201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죠. 올해 경매시장에 큰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싸고 좋은 매물 찾고자 하는 분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는 과연 경매로 내 집 마련 가능할지 두리 옥션 박노성 대표님 모시고 새해 경매시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첫 출연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또 이 경매 쪽에 또 새로운 시각 한번 또 우리 박 대표님한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 뭐 경매 시장도 뭐 찬바람 분다. 어쨌거나 작년은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금방 또 좋아질 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 요 지금 경매 시장 한번 상황을 한번 박 대표님 또 한번 정리해 주시면. 이 부동산 시장을 네. 좀 잠깐 보면요. 예. 과거에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 예. 가격이 고가로 이제 그 고공행진을 한번 했었죠. 예.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상실하고 막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도 생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저기 윤석열 정부 이제 들어서서 네. 이제 집값이 이제 조금씩 잡히는가 했는데 이제 금리가 갑자기 이제 1%에서 3.5%로 급상승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세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윤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이제 규제 지역을 많이 풀었어요. 네. 조정 지역이나 서울 투기 지역 이런 것들 네. 많이 풀고 그다음에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대출을 많이 완화해서 일시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듯 했는데 이 금리가 계속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한 7%대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산 사람들이 한계가 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이제 영끌죠. 영혼을 끌어서 샀다고 하는 분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빚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경매를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작년에는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그래요. 많이 있었죠. 네, 이러다 네. 보니까 이 건들에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강제 경매 신청 건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지금 경매 물건이 좀 많이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경매 물량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고금리에 빚을 갚지 못해서 이제 경매로 나오는 물량이 많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영끌족들,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자 부담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그 경매로 나오는 물량이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예. 이 원래 경매를 은행에서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요. 네네. 보통 이제 돈을 회수하기까지는 한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네. 걸립니다. 그래서 아, 경매를 예.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작년에 경매 신청 건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올해 대거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법원 등기 정보 강정에 의하면 작년 11월 강제 경매 신청 건수가 3,101건으로 2011년 9월 이후에 12년 2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고요. 임의 경매 신청 건수도 3,835건으로 2014년 4월 이후 9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 대표님 그러면 지금 경매 시장에 큰 장이 열릴 수 있다 하는데 이 큰 장의 의미가 어떻게 경매를 통해서 집을 갖다가 마련하는 사람에게 기회란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물건들이 많이 쏟아지니까. 많이 쏟아지니까. 예. 그래서 채무자, 소유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예. 우리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많이 나온다는 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이런 큰 장이 열릴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1, 2년 전만 해도 경매 시장은 물건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리고 또 경매장 가더라도 고가 낙찰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물건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또 오히려 물건이 많이 나오면 사람 심리가 더 기다려봐야지. 기다리겠다. 예, 그럼 뭐 더 떨어지면 해야지 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럴수록 싸다고 아무 물건이나 이제 사시면 안 되고요. 이래서 옥석을 가리고 투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으로 해야 되냐면은 수요가 많고 또 현재 가격이 떨어졌지만은 오를 만한 곳으로 사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수 입장에서는 평소 이제 매매를 구입하기 부담스러웠던 집이 경매로 나왔다라고 하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실수요자 입장에서 조금 기대하는 부분이 이제 금리 인하에 이제 올해 좀 뭔가 금리가 인하되면은 여러 가지 대출 금리도 인하될 거다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매 시장에서 뭔가 투자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접근 시점을
언제쯤으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이게 그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항상 상승했다 하락하다 보면 네. 정부가 규제를 했다 완화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실무회사 오래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약발이 대출하고 금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출을 조여놓고 금리를 확 올리면 거래를 못 해요. 그러면 뭐 부동산 네, 떨어지게 돼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래서 이제 네. 올해 또 미국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많이 시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또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뒤따라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요즘 우리 금리도 많이 내려갔어요. 네, 많이 내렸습니다. 뭐 예금 이율도 4% 이하로 떨어졌고 예. 그럼 사실 이제 부동산 대출 이율도 보면요. 4% 초반이면 또 이제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경매 접근 시점은 어느 시기가 좋으냐 이렇게 질문에 말씀하시면은 사실 이제 경매 투자는 하락장, 상승장 이거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게 경매인데 왜냐면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요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어느 시점이 좋냐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상반기가 적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그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대출 연체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 경매 물건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경매 물건이 줄어들면 수요도 좀 늘어날 것이고, 그럼 그때 되면 오히려 늦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매수자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사시는 게 좋은데, 부동산은 상승 시그널이 3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 시그널. 네, 상승 시그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세가 상승. 아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리 인하. 예. 요 3가지가 맞물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음흠. 현재 이제 규제를 많이 풀어줬고요. 네. 금리도 지금 인하 가능성이 많고요. 예. 전세가도 일부 사실 많이 떨어졌다가 자기 회복한 상태고요.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되고 전세가 또 올라가면요.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그 시점 돼서 사야지 하게 되면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시사할 때 그때 상반기에 사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사실 어떻게 한번 보니까 막 유튜브가 알고리즘으로 알아서 막 자꾸 올려줘서 제목은 보게 됩니다만 이 부동산 관련한 유튜버들 중에 이 집값 떨어진다 쪽으로 하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은 또 원래 위기 조정하면 그래요. 원래 그래요. 네.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응원을 하고 있죠.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그쪽 반대표를 콘텐츠를 던질 보면은 거고. 뭐 곧 나라 망할 것 같은 느낌도 들 정도인데 이제 뭐 누구라고는 너무 이제 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영역이 있고 지금 이제 정책도 그런 거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지금 뭐 집값 올리기 위한 정책이에요, 내리기 위한 정책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게 그때 정책은 또 대응이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좀 뭡니까 부동산 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해서 좀 이렇게 살릴 필요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떨 때 과열되면 또 이제 죽이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너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러면 정책 방향이 어느 쪽이고 경매 쪽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 올해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보면요. 뭐 혼인 증여 재산 공제 도입, 네. 뭐 이제 결혼하고 나서 2년 이내에 1인당 한 1억 5천씩 부부 합산해서 네. 4억까지 증여세를 이제 면제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도입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신생아에 있는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한다 그럴 때 9억 이하 5억까지 저리로 대출해 줍니다. 네. 인포 때부터 대출해 주니까 아주 이제 정책이 이제 좋은 그 제도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여기는 이제 신생아에 있는 무주택자가 특별공급 을 해주는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있어서 공공분양은 3만 가구, 민간분양은 1만 가구 우선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요. 요건 정확히는 노후계획 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 그래서 요 신도시 조성되고 20년 후에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서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4월 시행 예정이고요. 그 우리 부동산 정책 중에서 지금 우리 그 경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은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도입. 요거하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 요걸 2가지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자금 대출 도입은요.
신생아 있는 무주택자에게 대출 혜택을 부여해서 경매로 싸게 사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매매로 사는 것보다 이제 좀 더 싸게 사기 위해서 경매 시장에서 올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이제 규제를 많이 완화해 주니까 집값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매 시장에서도 이 지역은 선호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뭔가 경매로 노려볼 유망 지역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서울하고 수도권 아, 혹시 좀 주목해야 할 지역 어디라고 보세요? 주로 하면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이제 수도권 쪽으로 예, 많이들 예, 하시는데 예. 네. 서울 하면 사실 이제 지금 우리 아직 투기적으로 묶인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 강남, 서초, 송파, 네네네. 용산 여기 사구하고 여기는 사실 투기 지역은 많이 사면 오르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럴수록 이제 경매로 싸게 사면 좋고요. 네. 또 하나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경매도 다 현금으로 해야 되는. 경매 당연히 이제 잔금은 현금으로 내는데 네.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경매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죠. 아. 예, 토지거래 허가를 예외로 받고 그거 또 괜찮네요. 실거주 의무도 안 해도 네. 돼요. 좋네요. 그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경매로 이게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고 이런 것들 실거주 의무 없으니까 하시면 좋고 또 하나 이번에는 이제 그 정책 완화에서 이제 재건축 단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정부가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완화를 했고 또 이제 정부가 30년 지난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구 신도시 특별법으로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적률 규제 완화, 그다음에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인기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뭐 흔히들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을 많이 해라. 이러면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철이죠. 노선, 예. GTX 노선 이제 계획 예정인 거. 그다음에 또 신안산선이 있고 인동선, 인덕원 동탄, 월판선, 월곡 판교. 그다음에 이런 예정 역세권 중심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저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원래 이제 경매에 도전하시는 분들 뭐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또 경매 실패 사례도 있을 수가 있고 경매에서 지금 내 집 마련 계획하시는 분들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점 한번 짚어주십시오. 예, 이제 사실 경매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장이라서 이제 많이들 하실 수 있는데 네. 초보자의 경우에는 좀 부담이 되죠. 배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 시간도 만만치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배워서 하시는데 초보자 같은 경우에 가장 실수가 많은 것들이 입찰장 가면은 예. 내가 5억을 쓴다 그래놓고 실수해서 긴장을 해서 영을 영을 하나 하나. 더 써서 네. 50억이 50억을 될 수가 씁니다.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뭐 채무가는 낙찰이 됐지만은 보증금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잔금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보증금을 네. 몰수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세 파악을 또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세 파악을. 예, 그럼요. 뭐 이제 일반 호가와 실제 네. 거래되는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흔히 이제 권리 분석을 잘못하는 경우인데 네네.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걸 모르고 싸니까 많이 유찰되니까 덤벅 들어갔어요. 네. 낙찰되고 보니까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을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라. 어허. 그러니까 또 이제 잔금을 못 내고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한 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초보자의 경우에는요 입찰표 작성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거 이거를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정확한 시세 파악 그다음에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고 입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쪽도 무슨 브로커나 사기꾼들 좀 있죠.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옛날 같지 없어졌어요? 않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